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병덕입니다. 22대 개원국회에 맞춰 시작한 입법 이어달기입니다. 오늘 네 번째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인터뷰할 기회가 많은데요. 이때 빠지지 않고 오는 질문이 민주당 입법 이어달리기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전문가시죠. 21대 국회에서 활동하신 김경만 의원님이십니다. 네. 22대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김경만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법안을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22대 국회에서 활약하실 오세희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강병원, 김두관, 이장섭 의원님은 개인 일정으로,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은 지역 일정으로, 권향엽 의원님은 수해지역 봉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4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입법 이어달리기 네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국회 본회의와 양당 전당대회 일정으로 늦어졌습니다만 오늘 입법 이어달리기 네 번째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때때로 언론인들께서 입법 이어달리기의 취지를 물어옵니다. 선후배 의원 간에 신뢰가 있는 민주당의 입법 문화를 만들고자 한 민병덕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에 나름 뿌듯합니다. 입법 이어달리기를 통해서 발의가 이루어진 법안은 현재까지 총 6개입니다. 위성곤 의원의 서민금융진흥원법, 임미애 의원의 영농태양광 사업지원법, 이재관 의원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법, 송재봉 의원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및 육성법, 백승아 의원의 교원정치기본법, 김한규 의원의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입니다. 입법 이어달리기에 참여한 의원실의 협조 아래 공동 발의와 해당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4 참가자와 법안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인 김경만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산자위에서 전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오세희 의원님께서 이어받습니다. 강병원 의원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김두관 의원의 주민자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행안위에서 활약 중인 박정현 의원에게로 바톤 터치됐습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장섭 법의원이 발의했고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 권향엽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로서 입법 이어달리기 법안 25개, 21대 의원 15명, 22대 의원 18명이 참여했습니다. 첫 계획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보좌진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에피소드 5로 입법 이어달리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고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입법 이어달리기의 입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기존에 만들어주신 김경만 의원님께 꽃다발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먼저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신 김경만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납품단가 연동제는 771만 중소기업의 14년 수곤사항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 12월 달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통과돼서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제도가 중소기업계 오랜 수건 사항인 만큼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또 언론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도입될 때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한정으로 하고 있어서 전기료나 가스비 등 인상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말 중소기업계 오랜 수건사항이었지만은 이러한 연료비 비중이 높은 전기료나 가스비 등 연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에서는 반쪽짜리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이러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기료나 가스비 등 이러한 연료비는 최근 2년간 38.9%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83.8%는 이러한 인상된 가격을 전혀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특히나 주물이나 열처리 등 전기료 비중이 높은 뿌리 업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료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올곧이 중소기업만 부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제 시행해서 정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단계지만은 이러한 연료비 급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된 개정안 법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료랑 가스비 등 연료비 급등에 대한 부담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개정안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입법 이어달리기 법안으로 이어받아서 발의해 주신 오세희 의원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세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큰 수건을 해결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 오늘 김경만 의원님께서 납품단가 연동제 보완 입법을 발의하셨지만 아쉽게도 21대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아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하는 제조업이나 뿌리기업은 에너지 요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급등한 에너지 요금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요구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22대 국회에서 법안 이어 달리기를 통해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만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고 공정한 수위탁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의를 21대에 주신 김경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뜻을 꼭 이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입법 이어달기 에피소드 4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에피소드 마지막 5번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